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최근 제네시스 출금 지연으로 인해서 시장이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출금 지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리플의 소송 합의 루머와 다양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해당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에 이은 하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주의 하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의 주요 주제인 GBTC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은행권 포럼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설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고 임금 인상 기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외에도 유로존의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3천억 규모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받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22년 단일 통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서 투자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본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가 상승했고 작년 8월 이후 14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FTX 파산에 따른 DCG와 제네시스의 이슈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우선 제네시스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암호화폐 장외 거래와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세컨드 마켓을 나스닥에 매각한 뒤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런칭하게 되었고 이후 비트코인 거래 사업부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 리브랜딩 되면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제네시스는 FTX 사태로 인해서 출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4분기 제네시스의 대출 잔액은 125억 달러에 달했고 현물 규모는 308억 달러, 그리고 선물 거래는 207억 규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상승률이 62%에 달할 정도로 큰 성장을 해오는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디파이 계열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루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3AC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3AC에 24억 달러를 빌려준 가장 큰 채권자였고 파산으로 인해서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제네시스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신뢰를 잃은 제네시스는 22년 3분기 거래량을 비롯한 거래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FTX의 파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젠글은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묶여있는 자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금액이 묶여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제네시스가 1.75억 달러로 압도적인 금액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과거 3AC에 이어서 FTX 파산으로 인해서 현재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제네시스는 DCG의 자회사이고 현재 3AC와 FTX 파산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고 현재 대출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블록웍스의 설립자인 야노는 DCG에서 제네시스를 구제할 자금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포함하면서 C5 플랫폼에서 자금을 모두 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기사들이 발표가 되자 제네시스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GBTC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역대급 최저가인 마이너스 46%를 기록 중인 GBTC가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인 GBTC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BTC는 그레이스케일사에서 나온 비트코인 신탁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현물 비트코인을 대가로 발행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반년 동안의 락업 기간을 거친 뒤에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구조이며 현재 운용 규모는 약 65만 비트코인에 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왜 GBTC라는 항목이 생겨났는지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했고 미국에서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SEC의 규제를 받는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게 바로 GBTC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GBTC이고 그로 인해 최근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GBTC를 통해서 37억 원의 비트코인 상품을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하락으로 GBTC의 지속적인 역프리미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영향이 없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기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거래소의 자금 준비금 증명인 POR을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GBTC가 담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생겨나고 있고 만에 하나 담보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는 또 다른 FTX의 탄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네시스와 그레이스케일까지 FTX의 파산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현재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FTX보다 그레이스케일이 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관들의 참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의 가장 큰 고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떠난다는 뜻은 최소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큰 상승이 없을 것과 같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루나를 비롯한 FTX 사태를 겪어오며 암호화폐 시장이 안전하다라는 말을 이제는 믿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FTX 파산, 제네시스 거래소의 인출 중단, GBTC의 지속적인 하락, 그레이스케일의 대처 방안 등을 생각하시고 각자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의 의사가 없다면 일부는 콜드월렛으로 미리 이동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제네시스의 출금이 정상화되고 그레이스케일의 루머도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거래소의 출금 중단과 DCG 그룹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